성인 깊은 걸로 대한 집행이네. 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토토에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토토에대는 지난번에 우리 꼬꼬댁에 이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범 한 마리가 저희 토토에대에 나타나 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오실지 본인의 소개를 시작으로 우리 범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더님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접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 마리의 범이 되고 싶은 브로즈 디렉터 네, 신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1시간 전부터 이 자세로 여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하린이님 너무 반가워요. 오늘 유독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하린이님. 자, 그 플라이어에 백호로 올리셨는데 오늘 백호의 이미지에 맞게 하얀색 의상을, 화이트 의상을 또 컨셉 맞추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하린이다님, 스폰서님 누구시고 어디서 사업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스폰서님은 저기 하군니, 저기 전국에서 대박난 핸드폰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김유란, 지금 다이아몬드 맞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너무 갑자기 또 생소한 느낌? 너무나 so cool. 감정이 요즘에 막 장형으로 막 바뀌고 있는 우리 김유란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저를 유산화 사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죠. 네. 갑자기 스폰서님 소개로 바뀌었어. 하린이님 본인 소개를 하라니까 스폰서님 소개를 하시는. 본인 가족 관계나 뭐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린이님 네. 소개. 저는 뭐 다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 거는 물론 저의 건강이 뭐 안 좋아져서 먼저 쏙 빠져든 계기도 있지만 제가 뭐랄까요, 진짜 평생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거를 20대부터 계속 40대까지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가를 즐긴다거나 뭔가 막 신나서 인생을 막 살았던 그런 경험이 없고 그렇게만 너무 사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 지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먹고 좋아지니까 왜 내가 좋아지면은 되게 가족들한테 막 전하고 싶잖아요.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근데 저희 이제 엄마가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되게 일찍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3살, 그러니까 저의 지금 시점에서 3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젊은 나이고 너무나 아까운 나이고 너무나 뭐랄까 되게 애간장이 타는 그런 한창인 그런 나이에 저희 엄마가 이제 쓰러지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원래 엄마에 대한 그 짠한 마음과 그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더 뭐랄까요,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인생이 즐거워지려고 하고 또 재밌어지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걸 느끼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안 아프셨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를 정말 열심히 제품을 드시게 한 거죠. 저도 작년 1년 동안 제품을 엄청 열심히 먹었고 저희 엄마도 제품을 열심히 이제 드셨는데 저희 엄마가 40대 중반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뇌출혈 수술을 하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4개월 만에 쓰러지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쓰러지셔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때 병원에서 이제 급하게 응급수술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유방암 수술을 그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뇌출혈의 어떤 그런 혈전을 암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긁어낸 거야.
그러니까 뇌출혈의 그 어떤 암세포가 아니고 혈전인데 이거를 암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다 긁어냈으니까 뇌 손상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저희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뭐랄까 그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하기 전에는 다 동의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동의서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술이 잘못됐다. 어떤 그런 말을 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도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누워 계셨는데 이게 엄마가 살아만 준다면 그냥 엄마가 이렇게 평생 누워 있어도 괜찮으니까 내 옆에 살아 숨쉬기만 한다면 나는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는 모든 그 어떤 생활이 엄마.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저 대학교 2학년일 때 늦둥이를 낳았어요. 어머. 그러면은 몇 살 차이일까요? 1학년 때 낳나? 20살 차이니까? 20살 차이, 20살 차이? 1학년 때 낳나 봐요. 근데 어머, 저 어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그 반장이 고등학교 반장이 그 집에 늦둥이를 낳았어. 내 친구가 늦둥이를 낳아서 그 떡을 돌렸어요. 100일 떡을. 근데 이제 왜 교과목 선생님들이 막 오시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도 떡을 이제 얘가 줬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남사스럽게 무슨 되게 늦은 나이에 무슨 막 이러면서 늦둥이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그동안에 애기가 너무 이쁘고 막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딱 그 말을 하니까 늦둥이에 대한 그거 저 되게 창피한 거구나. 그런 게 인식이 되게 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왜 5대 독자처럼 막 이런 거 있죠. 5대 독자처럼 막 저희 아빠가 종손?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가 아들만 오형제고 다 첫째들이 아들들이 있는데 저희 집만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중주 할머니가 너네만 아들이었고 막 이런 거 저희 엄마가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영어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한테 엄마 늦둥이 이런 거 안 돼. 창피한 거야. 얘기만 해봐.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학 다닐 때 저 되게 순진했던 게 뭐였냐면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애들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내가 뭐 딴 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집사님이 엄마 맛있는 거 뭐 사줬냐고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가 늦둥이를 가졌는데 제가 집 나갈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야. 저희 엄마가.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잘해줬지. 엄마 먹고 싶은 거 사다 주고 뭐 지하상가에서 인부복 이런 거 뭐 되게 사다 주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뭐랄까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저는 잘 모르잖아요. 뭐 배가 얼만큼 내가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뭐가 알겠어요. 이렇게 막 했는데 몰랐지. 저 얼마 웃겼냐면 저 이제 유교과를 나왔는데 대학을 갔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 막 공부하잖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그때 알았어, 내가. 어머, 순진하셨다. 나 너무 순진했던 거 되게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강의 보드에다가 남자의 성기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래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되게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림을. 그래서 내가 되게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치매 때. 좀 너무 못 놀았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기를 저희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배가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저희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어. 근데 이제 큰 중형 병원을 이제 갔는데 저희 엄마가 노산이다 보니까 임신 중독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 있었어. 이 중환자실에. 근데 중환자실은 계속 의사하고 간호사가 체크를 막 하잖아요. 근데 교회 사모님이 가까우니까 매일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가셨는데 저도 이제 끝나면 가 있고 끝나면 가 있고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교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배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저희 엄마의 배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커졌대 갑자기. 근데 우리는 아기가 뱃속에서 컸다. 누워만 그 닌겔만 꽂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임신 중독증은 누워서 대소변 다 가려야 되고 움직이면 안 돼. 계속 영양을 주사 맞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검사를 싹 했더니 아기가 큰 게 아니라 배 복수가 찬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초음파를 해 가지고 복수 찬 걸 확인하자마자 큰 인제 부평 성모자회병원을 갔는데 거기를 간 이유가 신생아 인큐베이터가 있고 산소 호흡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예 가서 어쨌든 거기서도 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있었는데 너무 웃긴 거는 그 중환자실 그 병실 안에는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잖아요. 병원 산부인과는 핑크색이잖아 또 환자복이. 가면 맞아요. 얼마나 전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게 베드가 쭉쭉쭉쭉 있는데 다 그거 핑크색 원피스 입고 다 누워 계시잖아요. 움직이면 안 돼. 임신 중독증 환자분들은 다 움직이면 안 되고 막 부어 있고 막 그러니까 아기만 낳으면 출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는데 아기들이 주수가 차야지 몸무게가 차야지만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걸 찰 때까지. 근데 학교 가서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무래도 수술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저희 아빠가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갖고 수업하다 말고 막 병원을 갔는데 참다 안 돼서 수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 담당하는 그 담당 교수가 수술을 안 하고 그 인턴 있잖아요, 인턴. 인턴이 수술을 한 거야. 나중에 알았어, 그것도. 인턴 아. 수술을 해 가지고 인제 아기가 1.1 킬로로 태어난 거예요, 7 개월 반 만에.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기는 잘못돼도 괜찮아. 나는 우리 엄마만 살면 돼.' 이 마음이 되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궁금하잖아.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음.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거기도 인큐베이터 그 딱 창문 그 블라인드 찍 열고 보여주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본인은 무서워서 볼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신생아 아기를 보여주는데 아기가 진짜 간호사 선생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서 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1 킬로니까 진짜 사과만한 거예요, 사과 이렇게. 사과 2 개. 근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쪼끔 뭐랄까 인형 같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근데 몸무게가 너무나 작아서 2.8 킬로가 돼야지만 퇴원을 시켜준다 해 가지고 아기가 되게 인큐베이터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집에 엄마 퇴원해서 갔는데도 계속 새벽이건 언제건 전화가 와. "아기가 피가 지혈이 안 돼요. 빨리 오십시오. 위급 상황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자다가 근데 그랬던 저희 아기가 막내 동생이 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뇌병변 1 급. 근데 아기가 맨날 아파. 맨날 입원해.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하는 말이 병원의 잘못이라는 그 말은 쏙 빼고 이 아이가 진단을 안 해 주는 거예요. MRI도 찍고 다 하는데 "이 아이는 크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 부모님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해. 아기가 계속 아프고 막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그런 어떤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그런 단체 이런 데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되게 많이 갔고 정기 봉사 이런 데를 많이 다녀서 그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거리감이 있지 않았거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되게 현실적이었던 거지 그때도 저는. "엄마 빨리 지금 장애 진단을 받았어. 그럼 치료를 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야 된다잖아." 근데 저희 엄마는 그거 인정을 안 해. "야 더 큰 병원에 가 보자. 더 큰 병원에 가 보자." 이래서 큰 병원 뭐 세브란스나 아산병원 이런 데는 세브란스 병원 접수하니까 6 개월 걸렸고요. 아산병원은 진료가 1년 대기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치료를 그러니까 재활 치료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1 살이 지났는데도 뒤집기도 안 되고 눈 마주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울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엄마가 장롱면허인 거예요. 장롱면허여서 운전을 누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해야 돼. 모든 수업을 야간으로 다 돌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막 병원을 같이 다니느라고. 젊은 그게 별로 내가 막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막 놀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엄마 아파 죽고, 엄마가 아파 죽겠고, 막내가 아파 죽겠고 그러니까는 이게 나의 생활이 없고 치료를 계속. 근데 제가 진짜 죽겠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7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분당에 9시까지 도착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그 아이를 치료하는 그 시스템을 같이 엄마랑 저랑 그걸 하려니까 죽겠는 거지. 그리고 다시 치료가 끝나면 엄마하고 막내 동생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또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게 너무 힘들다. 엄마하고 영광이를 내가 계속 봐야 되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슨 생각도 했냐면 나 그냥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막내 동생이 없었으면, 나 그냥 차라리 고아였으면.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너무 쉽지 않다. 나는 정말 나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구나. 왜? 엄마도 아프고 동생도 아프고 하니까 나는 결혼도 할 수 없어. 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만난 거죠, 유산아를. 유산아라면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엄마가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겠지. 나의 막내 동생이 지금 20살이지만 아기처럼 누워있지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맨날 병원만 안 가도 얼마예요. 맨날 응급실 실려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준비가 저는 된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네, 할인자님. 마지막에 울컥해가지고 다들 의사 욕하면서 막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할인자님 진짜 효녀다. 효녀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기다가 막 적어놨어.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다 동생까지. 근데 이미 지금 유산아를 만나셔서 가족에게 선물하신 거잖아요. 최고의 선물, 건강이라는 걸 선물을 하셨고, 그리고 할인자님 또 본인도 완전 기적 같은 삶, 다시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짜 유산아 만나서 유산아가 이런 거라는 게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하면서 우리 할인님 정말 사랑하고 너무 감사한 게 질문 하나로 끝났어요.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딱 맞춰서 20분에 끝났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호스트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인기자님. 오늘 그 질문 마지막으로 제품 설명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드리면, 네네. 우리 할인기자님 오늘 저거잖아요. 그 알로엔즈, 비타민 D, 알로엔즈, B프라임 이 3가지죠? 네네네, 맞습니다. 최애 제품이세요? 최애 제품? 최애 제품이죠. 그러면은 오늘 준비해 주신 거 너무 앞에 다 질문 없이 너무 다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리더님들 다 감동 깊게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할인 리더님 오늘 준비해 주신 제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도 하고 있으셔가지고 우리 젤리분들은 너무나 유식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피부를 보면 지금 저는 화장을 지금 안 한 상태예요. 립스틱만 발랐는데 되게 홍조가 있죠. 얼굴이 되게 빨갛잖아요. 피부가 되게 약하고 건선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의 피부 상태는 뭐랄까 3살이 돋아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피부인데 건선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그 피부 뭐 제로일 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했고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 화장을 하면 전혀 이게 흡수가 안 돼요. 달팽이 크림을 이렇게 한 통을 이렇게 발라도 그냥 그대로 있지 흡수가 되지 않는데 물론 셀라비브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50%는 셀라비브고 50%는 영양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정말 촉촉해 보이는 그런 피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피부 자체가 너무 얇아서 홍조는 사실상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점점 이 붉은 톤이 언제가 다르냐면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하고 알로엔즈를 먹을 때랑 먹지 않을 때랑 이 홍조의 정도가 되게 다른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알로엔즈를 섭취하지 않았어 리셋할 때 빼고는 섭취를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은희 리더님이 이 정보를 주신 거예요. 알로엔즈가 홍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도대체 알로엔즈 비싸기만 하고 그런 효과가 있나 하고서는 근데 홍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레이저 치료도 불가한 저는 알로엔즈를 먹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가 알로엔즈를 되게 많이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냐면 이 알로에는 11가지의 유용 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살균 작용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 부종을 좀 없애줘요. 그리고 내장 기능 항진 및 내분비계의 안정을 줘요. 이것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또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 효과, 진통 작용에 도움이 되고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식욕 증진 작용이 이것도 있는데 또 이상한 그 세포 변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작용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액 알칼리화, 그다음에 피부의 수렴, 유연화, 보습, 살균 작용을 또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해독 작용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유사나라는 이 큰 세계적인 회사가 알로엔즈를 만들려면 엄청난 알로에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도대체 이 천연의 재료, 그러니까 좋은 원료, 이 알로에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알로에는 200대 1의 농축의 멕시코산 고품질 알로에라고 해요.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글로벌 GAP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을 받았고 농약 및 중금속의 유해 생물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알로에 기준을 심의협회에서 고품질 인증 획득을 받은 알로에들을 원료로 해서 이 알로엔즈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알레르기 치료할 때나 감기약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홍조, 피부염, 알레르기, 두드러기, 멀미, 어지러움증, 콧물, 재채기,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데 이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이 약이 히스타민 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합성 화학물로 치료 개념이 아닌 진정시키는 거, 딱 막는 거죠. 장기 복용을 할 때에는 변비나 소화장애, 또 구강건조, 갈증, 면역력 저하, 어지러움, 식욕 감퇴, 구토, 무기력함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때 이 알로엔즈는 한 제품을 먹었을 때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는 이 3가지 또 당뇨의 비만이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또 효과를 또 줘요. 그러면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5가지의 효과를 우리는 알로엔즈 하나를 섭취를 했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한테는 이 알로엔즈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증상에 뭘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러한 증상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면 알로엔즈를 좀 주문해 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마그네 칼디.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다 에브리데이를 보고 계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그네 칼디를 한번 볼게요. 마그네 칼디는 제가 저도 333 이렇게 헬스팩 빼고 마그네 칼디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승모근 있잖아요. 승모근이 눌렀을 때 부드러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승모근을 만져보면 되게 딱딱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픈 근육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잘 뭉치고 통증이 유발되고 또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불리는 이 승모근은 뭉치면 뒷목이 당기는 느낌, 또 눈이 좀 침침하고
어지러움까지 겪게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마그네칼디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만들어주지만 칼슘만 과하게 먹는다고 키가 크지는 않아요. 과도한 칼슘 섭취는 마그네슘과 철, 아연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유산화의 마그네칼디는 마그네슘, 칼슘 이 반반 1대1의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여에스더 박사님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은 실과 바늘처럼 꼭 같이 먹어야 하는 성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뼈에 붙어가지고 뼈에 칼슘이 부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래서 마그네 칼 D 이 세 개의 조합을 유산화에서는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칼슘은 신경계 쪽을 흥분시키는 업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경기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경기를 해서 맨날 응급실을 가고 응급실 가서 주사를 맞고 돼서 다시 집에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환자혁명 그 책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경기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은 가자마자 근육 주사를 놓는데 이게 마그네슘제인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경기에서 가면 근육 경기를 해서 가면 마그네슘 주사를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 이 성분은 근육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정말 탁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칼 D 자체는 물에 너무나 잘 녹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수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알약을 먹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탄지 안 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생무치 먹이기가 쉽고요. 위경련이 있으신 분들 2알 정도 드셨을 때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2알 정도 드시면 효과가 플러스 되고 변실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되게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실수를 했던 게 뭐였냐면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악성 변비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권했을까요? 화이버제하고 프로바이오틱을 권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 야, 이것만 먹으면 변비 좋아진다며. 야, 나 효과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때는 이 사실을 몰랐어. 이 악성 변비로 되게 몇 수십 년을 변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을 먼저 드시게 하기 전에 이 마그네칼디를 먹게 해서 섭취하게 해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게끔 풀어줘서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이 들어가면 변비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 이프라임 넘어가 볼게요. 자, 이프라임은 전에 동숙 리더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 먹고 바르고 넣고 이 세 가지로 이 이프라임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연 비타민 E로 만들어진 이 이프라임은 피부 상처에 너무나 탁월하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 질환, 그리고 지렴이나 건조증에도 너무나 좋은데 생식기 관련, 그러니까 배란통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이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으시죠. 근데 그 피부 재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공장에 아빠가 운영하고 계시던 사업체에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때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피부 이식을 하면 뭐랄까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갈라지고 피가 나고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로션을 발라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때 만약에 유산화를 알았다면 이 프라임을 진짜 때려 부어서라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게끔 피부 재생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그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되게 안타깝다는 뭐랄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화상을 입었거나 화상 때문에 뭘 추천해 주면 좋겠느냐 할 때 이 프라임을 꼭 잊지 마시고 추천을 해야 한다 우리들은. 잠깐 분기 리더님 왜 웃으시나요? 죄송해요. 동숙 리더님 댓글 때문에 웃겨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제가 뭐 또 웃긴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싶어서. 아니에요. 너무 좋아.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저 원래는, 네. 너무 빨리 끝나나요? 많은 것들을 우리 리더님들은 계속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토토에데를 해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응? 전해줄 것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응?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하린 리더님, 아니요. 너무 다 좋아요. 진짜 하린 리더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평상시에 애대 공부를 많이 한다는 증거죠. 그죠? 젤리팀 리더님들이. 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은. 이 프라임은 전에 차동수 리더님께서 진짜 너무 강하게 그냥 응. 딱 인증 먹고 교육을 바르고 시켜주셔서. 넣고.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젤리는 너무나 이렇게 머리에 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되게 강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님들이 일당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팀들은 인원이 되게 많지만 우리는 한 명,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100명의 회원이랑 맞먹는 어떤 경기 있을 때 마카를 어떻게 드셨는지? 네, 맞습니다. 경기가 있을 때는 근육을 진정시켜준다. 근육을 증강시키는데 저도 그 동생 때문에 막 책을 찾아보고 했을 때 비타민 B군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B군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헬스팩 스펙. 어디에 있어요? 응? 노랑 색깔 있잖아요. 비타 A오. 그 노랑 색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아픈 아이가 있거나 있을 때는 요즘에 너무 건강해졌어. 안 아파. 이 말을 금기어로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애가 막 아파. 그래서 절대 그런 말을 안 맞아. 하는데 지금 막내 영광이 같은 경우는 경기를 안 한 지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한 4, 5개월 넘어가는데 제가 계속 수시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체력이 좋아지면 경기를 하는 횟수도 정말 줄어요. 그래서 C300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뭘 먹고 있냐면 C300하고 유산이 멀즈하고 비타민 D하고 뇌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마그네 칼 D까지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어요, 올해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 유산화 사업 시작하기 그 전에는 네, 은미 리더님 코파를 먹고 있어요. 코파. 네, 뇌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막내의 경우에는 성인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이 인지 기능은 백일아기예요. 백일아기. 그래서 아이가 혼자 몸이 뇌에서 원래 명령을 하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뇌가 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폐가 완성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폐 주사를 2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소 공급이 뇌에 원활하지 않아서 뇌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뇌세포가. 그러니까는 인지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직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며칠 전에는 많이 똑똑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영광이가.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엄마랑 아빠랑 저는 계속했어. 영광이가 자꾸 새벽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데 침대 바깥으로 다리가 움직이다가 나갔어. 그러면 그 다리를 제자리에 원래대로 해놓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고 있던 베개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베개를 다시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해줄 때까지. 그래서 우리끼리 영광이 너무 똑똑해졌다. 코파 프라임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영양제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랑 똑같이 먹고 있어요. 영광이랑. 저희 엄마는 치매 때문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치매 때문에 드시고 계신데 영광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영광이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를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근데 등하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영광이가 요즘에 되게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표현이 없고, 그냥 있다 오는 학교를 등교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뭘 학습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기의 어떤 불편한 거, 호소 이런 거를 되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지금도 차요. 근데 기저귀에다가 오줌을 싸도 오줌을 쌌다는 표현을 할 줄도 몰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오줌을 한 번만 싸도 자기 오줌 쌌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어. 거지, 자기 느낌이. 그래서 선생님이 영광이 너무 똑똑해진 것 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이제 얘기를 또 즐겁게 했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되게 뇌출혈 수술을 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유치원을 때려치고 재가복지센터를 했단 말이죠. 할인 재가복지센터를 김포에 오픈을 해 가지고 망해서 문을 닫았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제가 그거를 오픈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엄마가 뇌를 되게 많이 긁어냈기 때문에 치매가 되게 빨리 올 거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근데 뇌 사진을 보면 저희 엄마는 이미 누워 있어야 할 사람, 식물 인간의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6개월 반 만에 저희 엄마가 왼쪽 편마비인 상태로 병원에 어쨌든 퇴원을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신은 믿지 않는데 저희 엄마가 이름이 한정숙이에요. 한자 정자 숙인데 한정숙 씨가 믿는 그 신은 내가 조금 인정을 할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기적같이 저희 엄마가 왼쪽은 편마비이지만 퇴원을 한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도 경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미 뇌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수시로 경기를 하고 되게 힘든 병원 치료 생활을 했지만 저희 엄마가 코파프라임을 먹고 풀구성으로 왜냐면 저희 엄마가 건강해야지 제가 살 수 있는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엄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영광이 병원 왔다 갔다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숨쉴 구멍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엄마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방법이 없었지만 유산하라 제품을 먹어보고 경험을 해 보니까 이거를 왜 내가 진작 몰랐을까? 우리 엄마 이거 먹었으면 더 빨리 회복을 해서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이 생기면 돈이 없어도 막 카드로 긁어 가지고 저희 엄마를 진짜 리셋하는 사람처럼 1 년을 저희 엄마를 드시게 했어요. 1 년. 지금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났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병원에서 3-4 년에 한 번씩 의원이 우리 다운골드님 아기가 검사하잖아요. 뭐 마그네슘이 얼마 몇 프로 들어 있고 뭐가 들어 있고 이런 그 종합적인 검사 이거를 저희 엄마도 해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항상 두려워. 저희 엄마가 그 검사 때만 되면 '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저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나 치매 왔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항상 하시는데 제가 재가복지센터를 오픈했던 이유도 내가 센터장이면 우리 엄마한테 좋은 선생님을 매칭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런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물론 문 닫았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평가를 받았을 때 어 주간보 왜 어르신들 유치원 있잖아요. 주간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나왔어. 그러니까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엄마가 정말 빠르게 치매가 올 수 있다.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왜 이게 생각이 어떨 때는 생각이 나지만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고 제가 되게 속상해서 운 게 뭐였냐면 제가 유치원에서 원감을 막 하는데 항상 엄마가 이 시간쯤이면은 전화를 해요. 보고. "내가 무사히 잘 있다." 이거를 보고를 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 마음이 불안해 막. '엄마 무슨 일 있나?' 막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걱정했어. 근데 인제 나중에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동생한테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인제 막내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 가서 막내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집에 가서. 근데 엄마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손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깜깜한 거 딱 멈춘 거야, 이 생각이, 사고가. 근데 저희 엄마가 겁이 나고 '아 내가 이제 우리 집도 기억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야. 할아버지, 어르신.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아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을 테니까 생각이 나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가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참 생각하니까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집에 왔는데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걱정하고 속상해할까 봐 나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여동생한테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아니다. 재가복지센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오픈할게." 해 가지고 인제 오픈을 한 케이스인데 엄마가 1년 동안 내가 먹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엄마 같이 먹은 거죠. 거의 동시에 엄마하고 나하고 영광이하고 같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유산화 제품을 먹고 나서부터 저희 막내가 병원 갈 일이 없었어. 진짜.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집에서 갑자기 저 집에 퇴근하고 왔다가 신발 벗는데 다시 가 가지고 응급실 간 경우도 되게 많고요. 학교에서 119 타고 선생님이 데리고 갔어. 그러면 나 일하다 말고 유치원에서 일하다 말고 애들 가르치다 말고 간 경우도 되게 많고 이게 항상 긴장하는 거.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 일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되게 불안한 가운데서 생활을 하다가 아프지 않으니까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막내가 병원을 안 가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일상생활이 되는 거야 나는. 맨날 우리 애들은 네. 뒷전이었는데 니네는 알아서 치과 가고 혼자 알아서 미용실 가고 알아서 이게 우리 애들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안하죠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근데 나는 우선순위가 엄마하고 영광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근데 엄마가 그 올 초에 3 월에 종합검진을 이제 받는 시기가 돼서 받은 거예요. 다운골드님 아이가 받은 그 되게 세세한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일 주일에 걸쳐서 병원을 매일 갔어. 매일 가서 한 가지 검사하고 두 가지 검사하고 해고 왔는데 의 검 이제 외래를 받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별 이상이 없네요. 다 정상이고." 하면서 쫙 했는데 뭐랄까 치매 검사하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네. 정말 다 모든 걸 했는데 딱 두 가지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다 정상 수치고 다 너무나 괜찮은 수치인데 비타민 D하고 당이 있는 거 말고는 다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엄마가 아 그날 딱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유산화 먹고 내가 진짜 너무 건강해진 것 같다. 야 다 너 덕분이다. 할인이 때문에 내가 엄마가 근데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 인생은 지금부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젊어. 엄마 뭐 아직도 동안이야. 엄마 지금부터 좋아져 가지고 엄마 음. 어디든 가고 엄마 뭘 할 수 있고 병원 약만 줄여들어 엄마 정말 좋은 거야. 더 이상 엄마가 아프지만 않으면 나는 소원이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작년에 저희 엄마 리셋 못 했어요. 왜? 몸이 맨날 아픈데 어떻게 리셋을 해요. 본인이 시도했다가 맨날 실패해. 근데 올해 몸이 좋아지시니까 저한테 말 안 하고 설날 연휴 때 본인이 하셨죠. 그리고 3월 달 우리 스폰서님께서 프로모션 해 주실 때 본인이 막 해. 오메가 받고 싶어서.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막 더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건강해져서 동네도 막 마실 다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저희 엄마가 몸이 되게 아팠을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해? 나 안 살고 싶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나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너를 힘들게 한다. 어?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내가 괜히 살아서 너만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매일매일 엄마를 보는데 주말 빼고 매일매일 엄마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때요? 막 엄마가 제발 저 얘기만 안 하면 좋겠는 거야.
나도 내가 사는 게 엄마한테 말은 안 하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엄마가 막 계속 귀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막 진짜 막 땅굴 파고 막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가 건강을 되찾아지니까 어때요? 그런 얘기를 안 해. 오늘은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나서 누구랑 밥 먹었다, 라든지 오늘은 홈쇼핑에서 뭘 샀는데 뭐가 배달 와가지고 입어보니까는 뭐 어쨌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오늘은 마트 가서 뭐 사왔다, 뭐 사왔다, 뭐 이런 거. 장 섰다 같이 가자, 엄마가 밥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됐다. 내가 이제는 좀 더 나의 일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내 시간을 할애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행복한 거죠.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이 행복이, 이 일상이,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리더님들 되게 힘든 분들 되게 많으세요. 힘든 이유, 자식이 말을 안 듣고요. 엄마 아빠가 남편이 사고 치고요. 저는 그 모든 게 저의 젊은 그 시간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 저희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분당에 재활병원에 그 치료를 예약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 엄마가 아프니까 그 대기를 몇 년씩 해 있다가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물리치료 해 주고 작업치료 해 주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누가 보호자로 가나요? 제가 휴학계 내고 들어갔어요, 보호자로. 입원을 3달 동안을 하는 건데 제가 보호자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 시간 스케줄별로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제가 갔을 때 그 분당에 그 보바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화장 이런 것도 못 했고요. 배울 시간도 없었고요. 그냥 그 대학을 다닐 때에도 립스틱 이런 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머리만 긴 그냥 그리고 되게 말랐었어. 날씬했어. 그때는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그 홀에 가면 그 나이별로 그 나이별로 병실이 잘라지는데 제가 홀에만 나가면 그 몰려서 막 얘기하던 엄마들이 다 막 병실로 가. 유모차를 끌고 막 다 병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맞히시는 분 계실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생인데 사고 쳐 가지고 아기를 낳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야. "어우 쟤는 도대체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그래서 아기가 잘못됐다."라고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영광이가 저희 막내 동생이 어린이집 다닐 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희 병실에는 큰애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막 이런 저는 누나가 있고 이런 보호자가 엄마만 있는 보호자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그 다른 할머니가 그 이제 고모 다른 이제 분이 "아 영광이는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젊으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 저 영광이 엄마 아니고요. 누나예요." 그랬더니 "아 그치. 이상하더라. 아무래도 나이가 아유 그래 누나네. 얼굴이 똑같아서 엄만 줄 알았지." 이러더니 그분이 복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한테 "아유 엄마 아니고 누나래. 엄마 아니고 누나야." 그러면서 막 호실마다 병원 그 호실마다 "누나래, 누나, 누나래. 영광이 누나래." 막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 영광이 엄마가 아니고 누나구나.' 하더니 인제 되게 인제 그때부터는 뭐 말도 걸고 어쨌냐 저쨌냐 애가 왜 아프냐 막 이런 의사소통을 하고 인제 그 치료 시간을 보내고서 인제 왔는데 모르겠어요. 다들 인생에 고비가 다 있어요. 인생에 다 고비가 있는데 그 인생 그 고비를 다 넘길 수 있어요. 저는 뭐랄까 나는 좋은 일이 내 인생에서는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계속 나는 나쁜 일만 생겨. 안 좋은 일만 생겨.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길까? 되게 그런 낙심함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계속. 근데 좀 살만하면은 엄마가 친정에 일이 생기거나 좀 살만하면 남편이 사고 쳐서 재산을 날리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살 맛이 안 났겠죠. 나는
명품백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정말 뭐 반지, 기호, 액세서리 이런 거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되고 빚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 엄마하고 영광이만 안 아프면 나는 그게 천국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남편이 일 저지르고 막 이러니까 삶이 진짜 싫었겠죠. 근데 좋은 일이 생겨요. 저의 사고 방식도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저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제가 차리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번번이 추첨해서 떨어져. 계속. 그리고 원장을 못 해. 원가까지만 돼. 그리고 제가 복지센터 차렸는데 망했어.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할 것 같았는데 성공을 못 하고 계속 실패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재수가 없나 봐. 어? 나는 운이라는 게 없나 봐. 나는 운이랑 뭔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사람이 점점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기겠지.' 이렇게만 계속 인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산화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 내가 유산화를 만나려고 안 좋은 일이 생겼었나 봐 그동안.' 막 이렇게 바뀌고요. '아 우리 엄마가 좋아지려고 그동안 힘들었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간이 좀 없는데 계속 얘기하나요? 분기리두님? 그만할까요? 아우, 원래 그만해야 되는데 얘기를 너무 아 잘해 그럼 그만할까 봐 주셔가지고. 다들 애기 봐야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하시고 싶은 거 마저 마무리할까요? 하시고. 딱 한 마저 가지만 하시고. 더 얘기할게요. 제가 네네네네. 인제 막내 동생을 학부모처럼 제가 다 하잖아요. 상담도 제가 하고 다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새로 생긴 그 고등학교를 학교를 다 막 민원을 넣고 막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인천에서. 그래서 인제 학교를 맞다. 되게 빨리 할게요. 그랬는데 애를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그냥 딱 간단하게 인사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우리 애들을 제대로 안 봤어. 날도 더운데 겨울 등교한 그대로 갔다가 하교할 때까지 애들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되게 힘들게 학교에서 우리 애네 영광이 반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데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지 도저히 학교를 못 보내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우리 전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담임이 학기 중간에 교체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응. 그냥 학교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어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 막 청문회 같이 막 하고 했거든요. 근데 불가할 것 같다고 담임 선생님 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부모님한테 그냥 "내가 막내를 보겠다." 걱정하는 거지. '학교 못 가면 얘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심심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데리고 목소리 있을게. 엄마 꺼지셨는데? 걱정하지 음. 마. 데리고 있을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다 포기를 하고 맨날 울고 막 그랬어요. 애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가진 또 이런 상황들이 '아 나는 영광이한테 또 매이면 나 유산화 사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거 막 인제 이런 생각하니까 또 막 신세한탄하게 되잖아. 그리고 다 포기해서 깔끔하게 '그래 영광이 데리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정리를 막 할 때쯤 학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담임을 바꿔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보다 선생님들 그중에서 제가 유치원 교사하면서 만났던 선생님들, 우리 애들 만났던 선생님들, 영광이가 그동안에 만났던 선생님들 통틀어서 제일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되게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나쁜 일이 있죠? 그다음에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힘든 상황이라면 기대를 하세요. '아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 걸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유산화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같이 좋은 일이 정말 생길 거예요.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 젤리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 하린 리더님 진짜 제가 본 긍정녀 중에 정말 최강 긍정녀이신 것 같아. 너무 대단하시고 기적 같은 삶을 살고 계시네요. 진짜 너무너무 다 축하드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진짜 그저 욕하다가 울다가 다들 막 이렇게 눈물 닦으시면서 들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 솔직히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진솔한 이야기 오늘 나눠주신 우리 하린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제품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체험 사례 나눔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진짜 제품 사례 나눔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린이다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품 설명으로 시작해서 리더십으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빠르게 사진 찍고 마무리